반갑습니다. 편안한 주말 짜영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주말은 주식 시장에서 좀 벗어나서 충전의 시간이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나온 고용지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연준 입장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실업률이 증가하는 반면 고용 일자리도 예상치를 훨씬 증가하는 그런 상회하는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만 봤을 땐 미국 경제가 아직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또 연준 입장에서는 많은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먼저 테슬라 증시 흐름부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무엇보다도 207달러 구간을 좀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 그리고 EMA 240선에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207달러 구간 돌파 시도에 대한 부분과 이 차익 실현으로 인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흐름 분석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자, 지난 단기 고점 구간인 217달러 선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한 번 더 나오면서 213달러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흐름 분석적인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현재 스윙적 시그널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까지에 대한 여력적인 부분이 좀 남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파동 추세 구간을 줬고, 이후에 이 상승파동 구간으로 이제 초입으로 진입하는 이런 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흐름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구간에서 나름대로 좀 인내를 가지고 가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수익권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드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테슬라의 차트 4시간 차트입니다. 자, 4시간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시그널이 거의 고점 상단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단기 시그널을 보더라도 거의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월요일에 어느 정도의 이 조정적인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것 같아요. 시그널 상으로는 지난번 단기 고점 구간까지 돌파 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좀 조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스윙적인 시그널을 봤을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남았다, 이렇게도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단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과 그리고 나름대로 장기적 투자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 포지션에 대한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고점과 이 저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겨내시는 부분들을 이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간 구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하단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적인 그런 포지션을 좀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테슬라가 이제 단기 고점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구간들을 다시 한번 좀 이겨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좀 더 상승적인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의 1시간 봉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좀 하단 시그널과 터치를 하는 그런 구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슬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이 아직까지는 좀 더 일봉상 기준으로 좀 여유적인 그런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조정 구간에서 충분히 내려오더라도 이제는 장기 이평선이 밑에서 받쳐주는 이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구간들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더 테슬라의 상승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다음 주 흐름에서 이렇게 충분히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대응적인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쏙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거 22.5달러 구간 그리고 23달러 구간까지 다시 한번 쏙셀이 돌파 시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2.8달러 구간까지 상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23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쏙슬이 22.5달러 그리고 23달러가 저항적인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쏙슬이 24.8달러 이 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제가 우리 짜방분들에게 멤버십을 통해서 저는 쏙슬이 26달러를 돌파해야 이것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지금까지의 쏙슬에 대한 상승이 진짜다라고 나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6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AI에 대한 이 편승에 힘입어서 그냥 상승적인 그런 모멘텀을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무엇보다 쏙슬은 26달러 구간까지는 그래도 돌파를 해줘야 이게 정말 진짜 상승에 대한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쏙슬이 지금 구간에서 계속 하락을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 26달러를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멤버십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무엇보다 쏙슬 같은 경우는 이 26달러 구간이 나름대로 이 무덤적인 그런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쏙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26달러 구간이요. 거의 무덤입니다. 무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쏙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무슨 말을 하는지 눈치를 조금 채셨을 겁니다. 지난해 5월 우리 쏙슬이 거의 27달러 구간 그리고 위로 봤을 때 29달러 구간쯤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 5월 4일 날 이 상승적인 모습을 보였던 쏙슬이 5월 5일 이 파월의 연설에 의해서 어린이날 급격한 이런 하락을 보이면서 거의 26달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급하락하는 급락적인 그런 구간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6달러 구간 그리고 위로 봤을 때 29달러 구간에서 이 물리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 내에서 물리신 분들이 좀 많았고요. 좀 나름대로 지금 구간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물타기 과정을 통해서 평단을 내리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충격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26달러 구간을 얼마만큼 이 쏙슬이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30달러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쏙슬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힘이 많이 약해졌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매수적인 수급의 힘이 좀 약해졌다. 그리고 단기 시그널 상으로도 지금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22.5달러와 23달러 구간에서의 이 돌파적인 시도가 얼마만큼 이 거래량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받쳐주냐에 따라서 돌파적인 그런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21달러 구간 그리고 밑에서 한 번 더 우리 20달러 구간에 반등적인 그런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름대로 21달러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쏙슬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21.5달러 그리고 21달러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쏙슬이 좀 더 상승적인 그런 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지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2.5달러에서 23달러 구간의 돌파적인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스윙적 시그널을 봤을 때 쏙슬도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적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스윙 시그널이 좀 살아있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만은 충분히 어느 정도 상당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요. 이 다음 주 흐름에서 어느 정도 헤드가 좀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쏙슬이 좀 더 조정적인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흐름부터 이 쏙슬의 움직임을 면밀히 좀 지켜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려오면서도 또 나름대로 이 지지 구간이 있고 아직까지 수급선이나 중심선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인 그런 하락 구간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위의 고점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좀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면서 대형적인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TQ입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고점적인 구간들을 계속 갱신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어제 TQ의 상승적인 부분은 뭐 나름대로 우리 또 테슬라가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TQ의 상승에도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무엇보다 TQ 같은 경우는 이 시그널 상으로 거의 상단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시그널이 하방 쪽으로 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좀 조정적인 그리고 하락적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은 시그널이 거의 딱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서 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단기 시그널로 봤을 때 이 조정적인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방향성에서 이 조정적인 구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에서 좀 더 상승적인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줬다가 이후에 한 번 더 조정적인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TQ의 4시간 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시그널이 거의 상단에서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나오지는 않고는 있지만 이 길목의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 흐름을 파악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MF를 추정하고 있는 우리 20년물 국채입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어제 이 4.3%까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3.9% 구간까지 지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흐름 분석을 보시면서 느끼셨지만 20년물 추종에 대한 흐름이 거의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이런 분석 차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 상승적인 그러한 부분 그리고 좀 더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 3.9%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TMF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구간이 7.8달러 구간에서 7.5달러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내의 움직임을 보면서 가급적이면은 7.5달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저점적인 구간과 7.5달러의 저점적인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추세 파동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TMF 같은 경우는 제가 8달러에 대한 구간이 저항적인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상승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8달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지지적 구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지가 강한 저항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TMF는 이 8달러 구간을 얼마만큼 이제 돌파하면서 움직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국채 투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시그널을 보더라도 이 20년물처럼 기준선에 지금 터치를 하면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래도 무엇보다 이제 TMF가 이렇게 하락 파동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지금 줄이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런 추세 파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충분히 추세 파동을 주고 지지를 받고 다시 움직이는 이러한 패턴이 정석적으로 나와준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타결이 됐고 또 이러한 변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도 볼 수 있을 거는 같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또 TMF 그리고 국채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CPI 물가 상승에 대한 또 지표도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구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우리가 한번 상승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또 성투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충전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